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강서 지역구 의원들은 부산시는 권한 없는 입지 선정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단적 행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23년 동안 사업이 지연됐던 부산 롯데타워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성과와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강성태 수영구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에 테러 예고까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추진 중인 부산교도소와 구치소 이전을 위한 입지선정 절차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강서 지역구 의원들은 부산시는 권한 없는 입지선정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단적 행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부산시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 지역 시의원과 구의원들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방문해 강서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교정시설 입지선정 결정권자는 법무부와 강서구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교정시설 현대화 이전에 과거 BRT 사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부산시는 현재 교도소와 구치소를 해당 지역별로 이전하거나 강서구에 통합 이전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정시설 입지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와 해당 기초지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이라는 과거 BRT의 사업 추진 상황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혀 지금 그 과정이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란과 이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지역 해당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아무런 어떤 법무부의 결정권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만 조장하는 사태가 될 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깜깜이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구치소는 호송시간 단축 등 미결 수감자들의 인권을 고려해 사법기관 근처에 구치소를 짓는 추세지만 위원회에는 교정시설이나 수사기관 전문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회의록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외부에서 봤을 땐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떤 회의 내용과 어떤 근거를 통해서 지금 결차와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지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8월까지 교정시설 이전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23년 동안 사업이 지연됐던 부산 롯데타워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3년 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부산의 역사와 상징, 미래를 담을 새로운 상징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부산시청 부지에 건립될 부산 롯데타워가 첫 삽을 떴습니다. 롯데가 1996년 땅을 사들이고 2000년 건축 허가를 받은 지 23년 만입니다. 타워는 지상 67층 342.5m 높이로 국내에서 세 번째 높은 건축물로 2026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롯데타워가 만들어지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원도심 경제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항과 영도다리,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북항 재개발 지역 인근이어서 전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곳은 부산의 원도심의 아주 중심적인 장소로 북항 엑스포 부지하고도 잘 연결이 되고 이곳 자체가 부산의 명소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건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이런 아름다운 세계적인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부산의 가치와 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가 장기간 지연됐던 이유는 롯데타워와 롯데백화점 광복점을 함께 건립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롯데 측이 사업성 문제로 사업 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백화점 등만 운영했고 롯데타워 부지는 20여 년간 방치했습니다. 결국 지난 6월 롯데 측의 수정 건립안이 부산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은 물꼬를 텄습니다. 부산 롯데타워는 부산의 국제해양 관광거점 개발 및 친환경 워터프런트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북한 재개발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2023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공식에 앞서 타워를 디자인한 세계적인 건축가 켄고 쿠마와 토크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타워 고층부는 부산 시내를 360도로 전망할 수 있는 루프탑 전망대, 저층부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이끌 복합 쇼핑몰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そういうところにですね、立ってるタワーっていうのは、いろいろ世界中の今までのタワーを見てるとですね、あんまりない、ある意味では素晴らしい立地だというふうに感じました。そういう特別な立地をうまく生かすにはですね、やはりデザイン自身がその柔らかいということがすごく重要で、今回のデザインというですね、全体のその曲面のカーブもそうだし、それからゴールウェードのパターンも含めて非常に柔らかい自然なデザインをして、その自然であることによってそういうものをうまくつなげら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した。 부산 롯데타워가 부산의 미래인 북한시대를 여는 출발선이 될지, 부산 시민의 오랜 기다림에 화답하는 건축물로 자리매김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의 성과와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성태 수영구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가 벌써 1년하고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 노인 정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문화도시 수용이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통해서 미래 20년 수용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지난 6월 여름철 재난재해 대비 특별안전점검회의를 열어 재난재해 상황별, 부서별 협업체계를 실전 대비 능력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침수 방지 시설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약 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70여 곳에 지원을 해서 완료 중에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주와 무질서로 술변공원으로 불렸던 우리 밀락수변공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술판이 사라지고 공원으로서의 순기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7, 8월 달에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8시 15분부터 9시 15분까지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등의 문화 콘서트를 개최해서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리는 프리마켓 역시 40여 개 팀이 참석해서 많은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락수변공원은 술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술이 빠진 그 자리에는 우리 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수영 망미권역 주민들이 늘 기대해왔던 망미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작년에 망미동에 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2026년을 완공을 목표로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산의 16개 구군 중에 수영구에만 경찰서가 없었습니다. 지난 5월에 드디어 수영경찰서 건립에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저희 공약 사업 이행률을 보면 약 한 50% 중에 있고 남은 임기 동안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약 7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영 교차로와 망미동 일원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침수 피해를 막고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안동에 어르신부터 신노년, 청년,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하나로 센터 건립을 추진해 활력이 넘치는 수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민선 8기의 구정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문화가 일상이 되는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도시 수영을 만드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ESG 행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수영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최초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본인 부담금 30% 약 한 40만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액 지원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출산 장려 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중단 없는 수영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 정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수영구는 변화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구정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에 테러 예고까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시청을 비롯해 고속철도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휴가 기간 이용객들이 많은 부산역. 철도경찰이 역사 이곳저곳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7일 고속철도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서울 금천경찰서가 접수하면서 전국경찰에 공조를 의뢰했습니다. 이 부산경찰은 혹시 모를 범죄 발생에 대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곳 부산역에도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배치됐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에 테러 예고까지 잇따르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서도 방패 들고 계신 군인분이나 경찰분들을 많이 뵀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좀 너무 무서워서 오면서도 둘이서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왔어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란 말을 계속 하셨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하고 사람들 많은 데를 주로 다니라고 하셨어요. 16일에도 전국 관공서와 주요 대학 등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접수되면서 부산시청에도 경찰 특공대와 형사 등이 긴급 투입돼 수색과 경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청과 고속철도 시설물 테러 협박 이메일은 일본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테러 예고 외에도 살인 예고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유동 인구가 많은 김해공항과 서면역 등 199곳을 선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해서 그 게시자를 갖다가 찾아서 처벌을 하려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최근 10여 건의 테러 협박글 등으로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경계 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살인 예고 작성자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지난 14일 밤 9시 15분쯤 사하구 신평동의 한 차량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작업장 일부가 불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폐세탁기 아래로 지나던 작업용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반쯤 기장군 기장읍의 한 작업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장 한 개동이 불에 타고 엔진오일 분석 장비와 필터류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8,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마을 주민들이 선생님이 되고 아이들은 무료로 원하는 수업에 참여하는 마을 학교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요거 만드는데 요거 먼저 만들어 보자. 자, 우리 친구들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바느질 교실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작은 천과 바늘을 든 아이들이 한 땀 한 땀 신중하게 실을 꿰입니다. 말도 없이 집중한 지 10여 분. 장식용 꽃 하나가 뚝딱 완성됩니다. 바느질 하면요, 키울 때 재밌고요. 만들어진 거를 보면 행복해요. 여름방학 기간 매주 한 차례 진행되는 수업. 선생님은 바느질 동아리에 참여하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재능기부 형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아리 회원들끼리 그냥 소소하게 개인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아이들,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 준다는 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 또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동아리 회원들이 같이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원들 자체에서도 의미가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시작된 마을 학교는 2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일 각기 다른 6개의 수업이 개설돼 60명 넘는 학생들이 참여 중입니다. 돈을 주고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킬 수 있고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지 않을 때도 아이를 맡길 수 있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하면은 일부 마을 주민들만 여기에 참가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한다라는 좀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 마을 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배우게 되고 같이 이제 학부모들도 같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자연히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그러면 나도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남은 과제는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뒤에도 마을 학교 운영을 이어가는 것.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마을학교 거점 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할 카페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9월 1일부터 서울 수서역을 출발하는 고속열차 SRT 노선이 2개에서 5개로 늘어나는데요. 그런데 새 노선을 확대하면서 수서 부산 간 기존 노선 운행은 줄이기로 해 논란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수서역을 출발하는 SRT 고속열차. 창원 진주로, 포항으로, 그리고 여수 등 3개 노선이 추가됩니다. 서울 수서역을 오가는 고속열차 SRT 노선이 기존 2개에서 5개로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 수서 간 SRT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일명 돌려막기 운행입니다. 부산 수서 간 SRT 노선은 주말 평일할 것 없이 예약이 힘든 노선. 실제 예약 사이트를 확인해 봤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이미 대부분 표가 매진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예약하기 힘든 노선이다 보니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상하고 황당한 정책이란 지적입니다. 일단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토부에 문의를 했을 때 차량을 빼서 하는 건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 부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데 결국 발표된 거는 기존의
논란이 되는 그 SRT 부산 수서행 노선에서 차량을 빼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뻔히 지금도 이제 SRT 부산 수서 노선이 되게 붐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한근 시간대 이제 그 노선을 예약하려면 2주 전에 좀 예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노선을 이렇게 시민들하고 소통도 없이 부산시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빼나간다는 거는 철도 노조는 기존 노선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선 기술적인 문제도 없는 KTX 수서행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부산 수서간 운행 노선 축소의 대안으로 수서행 KTX를 운행하면 된다라고 진작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지금도 사고 등 일회 사항이 발생하면 수서역에 KTX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추가 차량 확보도 안 된 일방적 노선 배분,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무리한 운영을 비판하며 총력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이 정부 정책의 틀이라는 것이 철도를 쪼개기 민영화해서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저희가 준법 투쟁을 시작으로 만약에 국토부의 정책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9월 달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하며 부산 수서 SRT 노선 축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제21회 명지시장 전어축제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강서구 명지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나현재와 김수찬 등 인기 트롯 가수들이 참여하는 빅파워 콘서트와 청춘 트롯 콘서트, 그리고 청소년 댄스 경연 대회와 은빛가요제가 매일 열리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또 상인 솜씨 경연 대회와 전어 무료 시식회, 그리고 한마음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밤에는 야시장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사상구는 지난달 31일 선진 BNT 김주용 대표가 고향사랑 기부금 3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용 대표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사업을 통해 사상을 돕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상구 덕포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후원받은 감자와 옥수수를 관내 경로당 10곳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북구 구포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북부경찰서 구포지구대와 함께 특이 민원 발생을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